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4주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논산 출신 전나군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간 가뭄 극복과 메르스 사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연말 사업 마무리에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무역 자유화와 FTA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농업과 농촌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서 도정 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신데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한국과 칠레, 한국과 유로, 한국과 미국의 FTA로 인한 제조업 이득이 34조 원에 이르는 반면에 농작물 피해는 4조 원에 이른다. 이것이 무역협회와 관세청의 통계입니다. 한미 FTA 산업 분야를 대의경제연구원에서 별도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연간 3조 5천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반면에 농업 분야는 연간 8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된다. 여기서는 수치상에 다소 오차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입이나 수출이 FTA나 무역 자유화 때문에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포함하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수치상의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13년 통계가 최근 통계인데 대중국 농업 분야 적자는 무려 37억 6,700만 불, 1년에 4조 원에 육박하는 농업 분야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이득 공유제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아주 절박한 호소입니다. 우리 충남도 농산물 수출 통계가 2013년이 4억 8천만 불, 2014년도에는 4억 한 2, 3천만 불. 그래서 최고가 달했던 게 2013년이고 2014년, 15년 오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엔저로 인해서 일본에서 수출에 어떤 이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천안에서 오리털 가공업체에서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저변에는 여러 현상들이 서로 엉켜서 묶여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우리 농민들의 화면 꺼주세요. 농작물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리태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이건 키로당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 수치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메주콩은 7천 원 하던 게 3,500원, 들깨는 1만 원 하던 게 7천 원, 마늘은 3, 4만 원 하던 것이 1만 5천 원, 고추는 1만 1,000, 2천 원 하던 것이 7,500원, 팥은 7천 원 하던 게 3천 원, 토마토는 7, 8천 원 하던 것이 4, 5천 원. 그래서 토마토 농가는 이걸 따서 출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농사 다 져놓고 고민이 깊어갑니다.
왜냐하면 박스에다 인건비에다가 물류비에다 상하차비에다가 이걸 하면은 단돈 1원도 안 남으니까 이런 절박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뾰족감 큰 걸 이걸 출하하는데 이게 한 5만 원 했습니다. 박스당. 지금 15,000원. 이 중에는 수입 과일, 수입 야채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폭 나가는데 과연 농민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언급하고자 하는 게 쌀 문제거든요. 쌀이 우리 지사님도 이 각 시군 순회 다니면서 그 쌀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그 한숨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양곡을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먹고 남는 잉여량이 무려 35만 톤에서 40만 톤에 이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쌀 수입을 한 20년 동안 막아왔지 않습니까? 막아온 업보로 우리가 이제 국제 무역 기구 체제 때 약속을 했어요. 만약 쌀을 관세와 수입하면은 이후에도 5%의 저율 할당 관세, 이걸 이제 TRQ라고 하는데 요걸로 인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40만 8,700톤을 수입해 오겠다. 그 국제사회에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 우리나라 쌀이 35만 톤, 40만 톤 이상 남아도 매년 의무적으로 40만 8,700톤을 5% 관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싼 가격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올해 시행한 쌀 관세와 수입하면은 우리 농촌이 붕괴한다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그 관세율이 513%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들어온 쌀이 지난 6월까지 288kg. 관세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은 양곡이 남는다는 거하고 그동안 20년 가까이 미뤄온 국제사회의 쌀 약속은 그 의무 수입량, 요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 양곡 창고에 100만 톤 저장하고 있잖아요. 지사님. 창고도 모자라죠. 그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이 펑펑 새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올해 쌀이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12만 5천 원에 막 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소비자가 사 먹을 때는 16만 원이 넘죠. 중간에 이제 도전 공장도 있고 유통상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 농민이가 지난 10월 14일 날 광화문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도 버스 7대 보냈어요. 논산에서 15대 정도 갔는데 제가 7대를 손흔 들어 주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서울 광화문에 갔어요. 한번 그 동영상 한번 피워보세요.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집회가 서울 광화문 아니 시청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저런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 아닌 전투가 저렇게 벌어졌어요. 저게 뭐 경찰 추산은 몇만 명이고 주최 측은 몇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저기에 한 5, 6천 명 정도 참여를 했을 거예요. 결국 농민들의 어떤 한숨과 피폐된 농촌의 문제는 국민 일반에게 전혀 어필되지 못하고 저 폭력 논쟁 속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파리에서 그날 또 테러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민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 좀 폭력 안 하고 좀 농민이만 순수하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언론이 주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언론이. 참. 아, 그러시냐고. 그래, 이런 하소연조차도 막혀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들, 이런 거 이제 깨고 희망을 주겠다는 게 우리 지사님의 삼동혁신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저는 그 삼동혁신은 누가 지었나 참 이름은 잘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잘 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런 농민, 농촌, 농업의 문제를 누군가는 국민에게, 정부에, 국회에 이걸 호소하고 하소연해서 이걸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지속적으로 이슈화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쌀인데 생산은 줄이고 소비는 늘리고. 우리 지사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직불제 개선에 대해서 국회 토론이 한번 하셨죠? 제가 이거 삼농혁신도 있고 저런 농민의 한숨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도 또 안희정 지사라도 매년 국회에 가서 또는 국민의 시선을 끄는 그 여론의 광장을 조성해야 된다는데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그 확산시키고 농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과에 대해서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더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쌀은 사료작물을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데 배농사 대신에 사료작물을 짓고 정부가 배농사와 똑같이 보존을 해준다든지 또 쌀이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검증을 투명하게 해서 북한을 지원해 준다든지 제3국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몇 년 묵은 3년 4년 묵은 것은 사료로 전환시킨다더니 정부 보조하에 이런 혁신적이고 과감한 농정을 피기 전에는 진짜 어떤 돌파가 없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사님이 직불제 문제 마냥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라도 나서야 된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 도의회도 이걸 바라만 보고 걱정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회가 주최를 하고 정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역도단위 농업정책을 발전시킬 포럼을 좀 개최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제주 9개 광역도가 농업 분야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이걸 연례적으로 포럼화해서 우리 농촌 살리게 해서 국민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도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목에서 저도 좀 의견 하나 좀 낼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직불제나 다양한 형태의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재정 확보나 제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국민 여론의 동의를 잘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 보라는 말씀 참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런 국민의 동의하에 각종 농업에 대한 소득 직불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대신 여기에는 동시에 기존의 농업 재정에 대한 구조혁신에 대해서 농민들이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토론을 하니까 전국 수두작 경영인회 회장님이시던가요? 하여튼 단체 회장님이 주던 건 주고 그거 새로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그거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OECD 국가 내에서 농업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정부 예산에서 농업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낮은 등수가 아닙니다. 높은 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SOC 투자가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농업 SOC 투자가 뒤처져 있기 때문에 농업 재정을 거기서는 바로 다 직불금으로 다 쓰고 우리는
일부 직불금으로 쓰고 다른 농업 SOC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농업재정에 대한 구조혁신의 노력을 농민들이 같이 하지 않고서 이 직불금 제도만 늘려달라고 해가지고는 국민의 여론을 조성할 수도 없고 국회에서 재정 통과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리 안 지사님의 네네. 충정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듣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설득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역 이득 공유제가 한중 FTA를 앞두고 실현이 될 것도 같아요. 저는 실현될이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농산물 생산 원가의 한 15%가 채 안 되는 수준에서 보전을 해주고 서구 선진 국가들은 35% 가까운 재정 보조를 해준다고 제가 어느 통계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건 그 선에서 정리하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의원님 그거 무역이득 공유제에 관련돼서만 제 말씀을 하나 올리고 꼭 두고 싶은데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해서 저는 취지는 좋은데 제도화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야가 무역이득을 통해서 이득을 공유했는지를 관련해서 거기다가 더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한테 일반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높여서 정부 재정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농업재정에다가 줘라. 이걸 갖다가 어느 분야가 이득 봤으니까 그 이득 본 분야에서 농업 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상호주의 싸움이 돼가지고는 제도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해서는 제도 성립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저는 겪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파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농에 대해서 이제 외부적인 그 주변 환경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 도와 일선 시군의 공무원 간의 일체감 조성이랄까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력 이런 분야에서 제가 이제 도의원이 당선되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전직 농정과장이나 여러분들을 만나서 농업의 문제를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삼농 혁신을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그랬더니 도에서 할 테니 일선 시군은 따라오세요. 그래도 하겠다면 도에서 어떤 틀을 포맷을 줄 테니까 그대로 답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저들만의 잔치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1년 6개월 전에 들었어요. 근데 농민 포함해서 이렇게 시민들, 우리 주로 농민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교육 오신 분들 못 익혀놓고서는 회장님 하면 한 100명 중에 한 3, 40명이 고개를 돌려서 봐요. 그렇게 회장님이 많아요. 왜냐면 이장님들도 영농회장, 논사는 23개 장목반 회장, 농업경영인 뭐 사회이치 뭐 해서 그 동네마다 회장이 있으니까 이 회장이 한두 명이냐고. 한 100명 있는데 회장이 하면 한 3, 40%는 돌아본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농업단체, 기술센터에 이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 단체, 시군에서 또 하는 단체 엄청 많아요. 이들 단체하고도 이 삼농혁신의 교감이랄까 이런 것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교감을 해야 부족한 부분, 시급한 부분, 그런 그 현실 인식이나 진단이 좀 피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혁신안이 나올 텐데 지사님 이번 순방하시면서 각 시군에서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셨죠? 예, 뭐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 뭐 속이 100%야 했겠냐마는 그래도 일선 시군 다녀보시기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농정국도 농업기술원, 산림녹지과, 수산과 이렇게 해서 다 못 익혀가지고 어떤 시군의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수협, 산림조합, 농업, 임업, 어업, 축산인단체,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위 이게 다 모이키면 한 몇백 명 돼요. 회장단만 모이켜도 회장단만. 그렇게 해서 좀 하루에 8시간이 10시간이다 이거 뿌리를 뽑을 정도로 강행군을 해가면서 이렇게 일선시군을 쭉 순회해서 좀 더 그 농민들하고 접목된 어떤 혁신을 점진적으로 늦었다 하더라도 해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 현장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에 대해서 측면에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사님 그 듣고 보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일반적으로 지금 정보 분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재정을 확보하고 제도라는 형태를 넣어서 누구한테 조금 더 특별한 허가를 주어서 어떤 동력을 만들어서 변화를 이뤄냅니다. 근데 삼농역시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동원하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섞어 찌개를 끓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당 시군과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 또는 현장 내에 있어서의 장목반과 농협과 그 기타 조직의 지도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그 도의회 의원님들에서 새마을운동처럼 50개의 운동부터 좀 하라 이렇게 저한테 주문도 주셨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진행을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이것을 구체적 성과를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사실상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농가에 있어서의 농업 에너지 효율, 농업의 생산성 증가, 각종 농업의 기반 조성과 그리고 6차 산업과 마을 가꾸기 사업들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하라면 또 뭐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러나 그 몇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그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지사님께서 이제 여러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정책 추진 집단과 그 정책에 의해서 실제 현장에서 영농 행위를 하는 분들하고 호흡이 일치하고 교감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또 수긍할 건 수긍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미안하다고 할 건 잘못된 것은 잘못돼서 미안하다고 하라고 이러한 그 과정 절차를 통해서 정책이 무르익어 가야 된다. 네. 지금 저는 이걸 제기한 거고. 예, 오르신 그 말씀이. 시행은 뭐 예, 예. 우리 도지사님과 그 해당 부서의 그 의지라고 보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음 의견은 우리 충남 농산물이 5% 내지 10%는 도민이 이제 자가 소비를 해요. 뭐 아들한테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딸내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자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통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석상에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충남의 농산물 식가공 업체가 111개다. 그 업체들이 연간 7만 3천 톤을 소비한다. 거기에는 뭐 CJ 해찬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공주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고 많아요. CJ 해찬들이. 그 이제 그 7만 3천 톤 중에 22%에 해당하는 1만 6천 톤을 납품하거나 이 충남 시중에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논산의 예를 들면 CJ 해찬들은 고추장을 생산하는데요. CJ가 대표 식품으로 고추장 된장을 청송 양양에서 고추와 마늘, 양념 이런 걸 갖다가 생산하고 우리 논산에는 결국은 폐수만 배출하고 이런 자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축산 분야,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게 아직도 우리 농정국, 수산국에서 제대로 통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CJ 해찬들을 5번을 전화해가지고 겨우 실무자 만나네. 아이고 얼마나 높은지 상감마마 만나는 것 같다. 그렇게 어려운데 이제 과정에서 제가 이제 CJ 본사에서 전국을 상대로 물량도 한다고 계약 재배도 하고 납품도 하고 지령도 내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이마트 진출 성공했고 홈플러스 진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런 지역 내 식가공업체의 납품률을 높이는 일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 왜냐하면 요새는 판로가 없는 농산물은 아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사님, 이 분야도 좀 독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보증재단,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6차 산업을 장려를 하려면 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야 돼. 우리 보면은 12개 금융기관이 충남도하고 협약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보증해주면 5천만 원까지 도에서 출연금으로 이자 2%를 대납해주고 개인 부담금 2 내지 3% 수준의 자금을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차 산업에 필요한 창업도 하고 돼요. 그 신용보증재단에 12개 금융기관이 충남도하고 계약 맺어서 신부 자금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다못해 전북은행도 있어요. 전북은행. 외국계 은행인 시티은행, 스탠다드 차타트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취급을 해서 2014년도에는 1,400건에 2,405억 원의 신용보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2,405억 원이 소상공인들의 창업 내지는 증설, 이 업종 변환 이런 자금으로 들어갔죠. 그 중에 우리 농업, 어업, 축산, 식가공, 요식업에 696건에 188억 원. 금액으로 보면 7.8%가 우리 삼농혁신 6차 산업화에 관련된 곳으로 이제 신보 자금이 나갔어요. 696건에 188억이. 2015년도에는 9월 달까지 13,430건에 3,351억 원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줘가지고 시중에 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이것은 메르스 때문에 중앙정부가 자금을 더 많이 풀어서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6차 산업에는 495건에 139억 원, 불과 4.2%만 우리 농식품 분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신용보증재단에만 맡기지 말고 농정국이 좀 나서서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지역 농협이 이게 빠졌더라고요. 신보 협약 기관에서 빠졌어요. 농협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어떤 농협이냐? 저 중앙에서 농협 중앙의 산하에 예를 들면 예산 지점, 농협 중앙이 예산 지점, 이런 데만 돼 있어요. 홍성 지점. 나머지 무슨 삽교읍 농협, 이런 지역 농협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자금 운영, 이게 농협이 막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삽교 농협이 예산이나 홍성 이렇게 해서 자금이 이렇게 보증서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권역내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쌓아놓고서는 이거 어디 합리적인 좋은 대출처를 못 마련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출처도 마련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농민이 농협을 이용하고 지역 농협을 이용하고 거기서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6차 산업을 하려면 신용보증재단 산하에 각 분수에 가서 협의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예를 들면 삽교농협, 덕산농협 이런 데 제출하면은 5천만 원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맥혀 있다. 그래서 이 삼농혁신을 하면서 이런 많은 분야에서
서로 이렇게 이게 엉켜가지고 이렇게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농협도 좋고 농사를 지으면서 축산, 어업 이런 걸 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6차 산업 내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분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올해는 비록 4%에 불과하지만 내년도에는 한 8%, 10% 해서 결국은 우리 도 재정의 15%를 그 삼농 분야에 쓰듯이 15%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그 의견이고 바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취지인지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가 오늘은 황하초등학교 봉동분교 폐교부지에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의 그 직무는 어디까지죠? 네, 충청남도 교육청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 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폐기부지 현장에 태양광 발전소 가보셨나요? 현장에? 네, 가봤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의한 반발이던가요? 법 위반 사항이던가요?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감사 요청을 하셨었습니다마는 충분한 그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요청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찾아뵙고 요청 사항을 자세히 받아 적어서 그래서 현장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때 또 감사 직후에 직접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세요. 현장에 가보신 바로는 님비 현상이던가요? 아니면 법 위반이던가요? 이제 안타깝게도 법 위반 사실을 규정과 절차 내지는 법을 위반한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감사 결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감사 기획 담당 사무관이 있죠? 밑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논산 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했다 오신 분이죠? 네, 그 당시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업무에 관여하면 되겠어요? 그 제쳐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저한테 설명하러 옵니까? 감사를 직접 그분이 수행하지는 않았고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아니 사람이 그런데 왜 그 감사 결과를 설명하러 오는데 저 방에 데리고 옵니까? 아니 그 기본 아니에요. 네, 저는 예우상 그랬는데 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됐죠? 특별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 법이 규정하는 목적은 뭐냐?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시설 등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결국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뭐 있어요? 법의 목적이 이런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뭐 있느냐고요? 의원님께서 감사 요청하신 사항의 핵심도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됐느냐라는 부분들이라고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니 이렇게 제가 읽어주는 법에 보면은 업자가 와서 체험시설, 견학시설 만든다고 해놓고서는 엉뚱하게 태양광 발전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법 위반 사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는 법하고 우리 감사관이 아는 법하고는 다르냐 이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워서 변호사 자문도 좀 받아봤었고요.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됐어요. 우리 감사관님은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으로 감사관을 하고 있지요. 공직자가 파렴치하거나 또는 나태해서 비리나 위법한 일을 저질러 놓으면 바로잡을 분이 바로 우리 감사관님 아니세요? 네, 저희 신문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위법사항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감사관은 자격이 없죠. 물러날 용퇴할 의향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매각 과정인데 더 이상 말을 해야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감사관님 들어가시고 교육감님 나와서 보세요. 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감사관하고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다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저런 분이 우리 크린 교육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선물 주고받지 않고 부정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철학에 저 감사관이 맞아요? 이 황화초 봉동분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한목적적인지에 관해서 그동안에 질의를 했었고 감사원이나 또는 국가인권위에서 다 판단을 해본 결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를 지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 교육감님도 유전무죄 무전유지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게 우선법이고 특별법이고 네, 맞습니다. 이 법이 정하는 바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해서 폐교재산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개코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하기는커녕 주민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게 위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감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희 충남교육청 감사관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그걸 뛰어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회기에서도 이걸 지적했는데 모든 법조문이 시도교육감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폐교재산 그 활용 촉진은 오로지 시도교육감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그걸 왜 교육감이 정당하게 행사를 못하느냐 이게요. 시정명령편을 보면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한 자가 다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매각했는데 지정된 날이 지나도 이걸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일정 기간 경고한 다음에 해제 또는 해지하라고 해 있잖아요.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그냥 또 얼렁뚱땅 넘어갈 거예요? 문제는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이나 도청 공무원들 다 보고 있어요. 이걸 시청 다 하고 있고 교육감님하고 감사관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기관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상급 기관에서요.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수고했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